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늘도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강독 시작할게요. 이 강독을 들으실 때요, 물론 뭐 이렇게 틀어놓고 다른 일 하면서 들을 수도 있겠는데, 기왕에 여건이 되신다면 시간을 따로 내셔서 펜을 들고 책을 펴시고 메모를 하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같은 시간을 투자하시더라도 그렇게 따로 시간을 떼서 학습하는 그런 모드로 전환을 하셔서 반드시 메모를 하시면서 책을 펴고 적으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많은 통찰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도라고 하는 소주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책을 통해서 몇 부분을 보충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의도라는 것은 항상 욕망과 대비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이 의도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분이 초등학교 때 뜀틀 아시죠? 뜀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1단, 2단, 3단 이렇게 쌓아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 높아지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뛰어서 발을 딛고 손을 짚고 점프를 해서 착지. 이 뜀틀이잖아요, 뜀틀. 여러분 이거 잘 했습니까? 저는 뭐 아주 못하진 않았지만 잘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점점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면은 이 바로 못 뛰고 여기 걸터 앉았다가 넘어가고 하는 그런 경우였는데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신체적인 조건은 높은 뜀틀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에요. 키도 크고 그 당시에 사지를 움직이는데 전혀 문제도 없었고요. 그런데 뜀틀이 그렇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등학교 때. 그래서 이 뜀틀 시간만 되면, 체육 시간에 뜀틀 시간만 되면은 자기보다도 작은 아이들이 그렇게 잘 여기를 넘는데 자기는 신체 조건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못 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걸터 앉은 다음에 넘어가고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본 그 선생님이 이런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저 멀리까지 뛰어넘는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 출발할 때부터 여기 앞을 보지 말고 뜀틀을 너머로 뛴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뛰어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대로 현실이 이루어졌을까요? 그 말을 듣고 한번 해봤죠. 멀리서부터 저 멀리까지 뛰겠다 하고 뛰었어요. 힘껏 뛴 다음에 여기에 손을 짚고 점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손이 꺾였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오랫동안 이 팔목에 다쳐서 좀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중요한 이 오늘 주제와 관련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뜀틀이라는 것이요, 한 단 한 단 높아지죠. 이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 통과해야 할 목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목표를 딛고 넘어가면 이거를 성취 또는 성공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 목표 지점에 와서 이것을 뛰어넘질 못하고 여기서 좌초가 돼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거는 체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체적인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있었다면 그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좀 주시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공이나 성취, 도전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이란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한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조차도 충분히 발휘하지를 못해요. 이 두려움의 감정은 반드시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이미 가지고 있는 조건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목표 지점을 충분히 거뜬히 넘을 수 있는 조건, 다른 말로 실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역량 이런 거. 이걸 다 갖추고 있었어요, 이미. 근데 본인은 이걸 쓰지를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실제로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사가
이 학생으로 하여금 지시한 거는 잘한 걸까요?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눈높이에 맞는 말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틀린 말 아니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든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뜀트를 보는 순간 이 두려움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 해보려고 마음 먹어도 그럴수록 두려움이 더 실패 경험이 올라오면서 무의식에서 내 몸을 긴장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뛰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적어도 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그리고 저 멀리까지 뛴다고 생각하고 뛰어봐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사람에겐 적용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요. 여러분들, 자, 이것을 잘 뛰어넘고 싶죠. 근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남들 뛰는 게 부럽죠. 그리고 자기는 왜 못 뛸까? 이런 자책도 좀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욕망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욕망. 잘 안 되니까 잘 하려는 마음을 지나치게 갖는 중요성이 올라가는 거죠. 갖는 만큼 두려움이 해결되진 않아요. 그냥 중요성이 올라갈 뿐이에요. 그것이 욕망이에요. 그래서 저 너머에 있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욕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는 이 욕망에서 좌절감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실패 경험을 하고서 좌절을 하게 되면 돌아서죠. 나 안 해. 나 안 할래. 나는 체육 시간에 안 나갈 거야. 너 나랑 체육 시간에 좀 당번 좀 바꾸자. 주번 좀. 이러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 회피 반응이죠. 나는 운동을 싫어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잘 안 되면 나는 부자가 되기 싫어. 부자는 나쁜 것이야. 돈을 그렇게 벌 필요가 없지. 소박하게 사는 게 좋은 거지. 네. 이제 회피하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합리화잖아요. 자신을 이해시켜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못 넘는 이유가 뭐냐면 욕망이 됐기 때문이고 욕망은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고 중요성은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해결해야 될 것은 이 두려움을 낮춰줘야 되는 거죠. 두려움을 낮춰주고 중요성을 낮춰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욕망이 목표로 전환되게끔 해주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 선생님이 했어야 할 것인데 물론 뭐 그 체육 시간에 여러 학생을 대하다 보면 일일이 코칭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 뭘 했어야 되느냐 이 학생은요 그냥 뭐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 아니면 저 멀리 뛴다고 생각하고 뛰어 할 수 있어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뜀트를 낮춰야죠. 어느 정도까지요? 에이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해요 하는 정도. 아유 날 무시해요 이 정도는 하죠. 내가 애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높여봐요. 에이, 이거는 해요, 선생님. 내가 아무리 뜀트를 무서워해도 이런 거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럼 하나 더 높여요. 이거는 제가 좀 약간 두렵긴 한데 그래도 어렵진 않아요. 이건 하기는 해요, 선생님. 자, 그럼 하나 더 높여볼까? 아, 이거 좀 두려워요. 네. 그러면 이것 좀 두려워요 하는 그 지점부터는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네. 이 심리적인 두려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라고 말할 게 아니라 두려움이 사라지게끔 반복 연습을 시켜줘야 돼요. 바른 자세를 가르쳐줄 뿐 아니라 여기에 앉았다 가는 한이 있더라도 몇 번이고 연습을 하라는 얘기죠. 익숙해질 때까지.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반복을 하라는 거예요. 실패를 거듭하면서 반복을 하라는 거죠. 실패가 두려워서 멈추면 이걸 통과 못하니 이 넉넉히 할 수 있는 수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지고 충분히 해서 내가 이 정도는 뭐 껌이다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 올리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높이다 보면 네, 이제는 애초에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이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될 뿐 아니라 나중에는 한 단계를 더 높여도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 도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의도인 거예요. 그게 의도인 거예요. 하나 더 높였어요.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넘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죠. 이건 의도인 거예요. 이게 이제 선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선수들은 이런 것들이 이미 몸에 체화가 됐고 두려움보다는 익숙함, 능숙함이 많기 때문에 조금 높고 어려운 게 나와도 포기하기보다는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먹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일반인들보다. 왜 그럴까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쌓아온 게 있단 말이죠. 이게 의도예요. 그래서 의도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마음먹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산이 있어야 돼요. 자산. 심리적인 자산이 있어야 돼요. 결과물로서 내가 성취한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제대로 코칭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마음 안에서 뭐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꿈을 막 꾸는데 그게 욕망을 자극할 뿐이고 결국은 부메랑이 날라올 뿐이고 결국은 펜듈럼에 걸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코칭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상태를 파악하고 처한 환경을 파악하고 갖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파악한 후에 그 목표의 거리감을 생각한 후에 그것이 무리가 된다 싶으면 이 목표를 낮추고 여기서부터 먼저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것을 먼저 경험하게끔 해줘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의도라는 것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를 사용하기 어려워요. 근데 예를 들면 뜀틀이 어렵지만 다른 운동은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달리기도 잘하고 뭐 턱걸이도 잘하고 뭐 축구도 잘하고 배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뭐 다 잘해요. 운동을. 다 잘하는데 이상하게 뜀틀이 잘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또 다른 거죠. 그런 경우에는 뜀틀에 대한 이해를 하고 뜀틀에 익숙해지면 금방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 낯설고 새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충분히 의도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특정 영역에서 자신만의 성취한 것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도 그것이 처음엔 낯설지만 빨리 학습을 한 후에 의도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결국은 트랜서핑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 근거 있는 자신감을 토대로 어느 정도 자기만의 입지를 기본적으로 쌓아와서 누구하고 비교하기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자신을 느끼기를 자아 이미지 안에서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못하는 거지, 안에서 이러는 것이지 하면은 난 할 수 있어. 안에서 그런 거지 하면 할 수 있다고. 이런 기본적인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트랜서핑을 할 때 새로운 주제, 예를 들면 나는 뭐 부동산 투자는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부동산 투자에 한번 도전해 볼까? 이렇게 한다면 빨리 그것을 학습하고 의도로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그 힘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 큰 그림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의도라는 것은 욕망과 다른데 욕망이 아닌 의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적어도 내가 살아오면서 내 스스로 성취하고 쌓아서 내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경험. 그래서 적어도 자기 잘난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 뭐 내가 연애는 못해? 근데 공부는 잘했지. 내가 공부는 못해? 그런데 연애에는 왕이었지. 뭐 이런 잘난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외모는 좀 별로지만 내 말 하나는 잘하지. 내가 좀 말주변은 없어도 그래도 내가 사람은 좋잖아? 뭐 이런 자기 잘난 맛이 하나씩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쉽게 말해서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이 있을 때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의도라는 것으로 확장시킬 수가 있고요. 또 쉽게 영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연장이면서 좀 보충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은 분들 많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만 부자 되는 것을 이렇게 쫓는 것은요. 진짜 10중 8구 여러분들의 눈먼 돈이 그냥 빼앗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죄송하지만. 예, 죄송하지만 여러분 뭐 상위 0.000000001%의 부자가 알려주는 비밀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얘기해드리는데 별 의미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거예요. 트랜서핑에서 돈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돈, 부 이런 것들 여러분 뭐 필요하죠. 그리고 원하죠.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춥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펜듈럼이 작동한다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펜듈럼이 부여하는 거고요. 그거는 펜듈럼한테 걸려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정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잊히기 때문에 몸소 겪으면 이 말이 먼저 날 건데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방주사로라도 놔드립니다. 이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 왜냐? 그것은 욕망을 부추기고
중요성을 자극하고 내부 의도를 움직이지 외부 의도를 움직이고 의도를 사용하게끔 만들어주지 않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234페이지 읽어볼게요. 의도는 욕망을 목표로 바꿔놓는다. 의도가 없는 욕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꿈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꿈도 이루어지지 않고 욕망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중요성으로 보시면 돼요. 중요성이 들어가면 펜듈럼이 작용할 뿐 트랜서핑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욕망, 그리고 막연한 꿈,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욕망에는 가장 욕망을 자극하는 게 바로 돈이라는 수단입니다. 돈은 펜듈럼이 쥐고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조직에서도 돈으로 굴러가는 거잖아요. 돈을 줌으로써 조직을 움직이잖아요. 돈의 흐름을 살피면요, 펜듈럼의 흐름이 보이고요. 돈에 대한 사람의 반응을 보면요, 얼마나 그 좀비로 활동하고 있는지 그 강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기꾼 판별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이 제로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게 되면, 펜듈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요, 눈에 보여요, 사기꾼들이. 공허한 꿈과 망상은 아무것도 바꿔놓을 힘이 없다. 오직 가지겠다는, 행동하겠다는 결정인 의도만이 당신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 네. 당신이 드디어 자신의 목표를 찾아 그것을 이루기로 완전히 결정했다고 하자. 당신은 곧장 행동에 착수하려고 잔뜩 흥분해 있다. 자, 이제 힘을 빼라. 목표의 중요성을 내려놓으라. 그것을 이루려는 욕망을 버리라. 가지기로 한 마음의 결정만 남겨놓으라. 원하거나 주장함이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 곰곰이 이렇게 씹으면서 음미하면서 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몇 번이나 읽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갖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욕망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의도라는 것을 통해서 욕망을 제가 제한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태도는 오히려 반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좋죠.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좋죠. 저도 그러길 바라요.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자신의 꽃을 피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직장에서도 잘 풀리고 만사가 잘 풀리길 원해요. 저도 그러길 바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인생은요, 이게 아니에요. 절대 이 그래프가 아닙니다. 네. 점프해가지고 아무런 요동 없이 항상 좋은 일만 생긴다? 이런 게 인생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이 아니죠. 이거 생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조품은 이렇게 가능해요. 1년 365일이 지나도 시들지 않는 꽃, 공장에서 나온 꽃은 가능합니다, 이게. 근데 사람은 이게 불가능해요. 생명은 불가능해요. 항상 부침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오르락내리락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그것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좋은 상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전반적으로 밑에서 괴로워하는 상태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이 격차가 너무 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느냐, 이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나의 삶의 방향이 상승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나선형의 발달 곡선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맴도는 것 같죠?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데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상승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의식도 상승을 하고 깊어지고 동시에 나의 삶도 윤택해지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나는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반짝 좋아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밑에서 유지하고, 또 반짝 좋아지는 것 같은데 밑으로 떨어지고. 어떤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변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관점도 여러분들이 당장 바꾸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을 갖는데, 그렇게 할수록 여러분들은 계속 덫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고 과정으로 보고 하루하루 나날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에 관심을 하시면 한 3년이면 완전히 사람 한번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념이 굳어져 있지 않는 한 인생이 한번 뒤집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념이 뒤집어져 있지 않고, 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유연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꾸준히 이렇게
지속을 해나가면 3년이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너 뭐 달라진 것 같다 요즘에. 좋아졌네. 그리고 스스로도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달라졌네. 그때 알아보게 돼요. 어떤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조급함을 가지고 지나친 중요성을 가지고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을 안고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무모하게 행동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있는 거,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이미 쌓아 올린 거, 그것을 토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의식을 확장시키는 것이 진짜 의도를 사용하는 것이지, 그러한 것을 다 전면 부정하고 지금에 있는 현실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이 그저 상상만으로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것은 무모한 것이다.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 뜀틀이 두려운데 할 수 있다 하니까 할 수 있나 하면서 계속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다치는 거죠. 예. 이런 게 많아요. 마음공부 세계, 특히 여러분들 그 시크릿 같은 현실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데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쳐 나중에. 당신의 목표를 향한 당신의 길 위에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의 지나친 의무감과 열성과 소심함과 충동이다. 네. 의무감, 지나친 의무감, 열성, 소심함, 충동. 네. 둘 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지나친 자신감, 지나친 의무감, 지나친 열정. 예? 그 이면에는 소심함, 충동적인 거, 나약함. 이게 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 그러니까 든든한 자신감을 가지시라고요. 그게 멀리 볼 수 있는 거죠. 운전을 할 때도요. 운전이 능숙한 사람은 멀리 보고 운전하죠. 운전 초보는 눈앞에만 보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급해지고 두려움을 갖고 쫓기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멀리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상쇄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예, 여기도 나오네요. 중요성을 내려놓기만 하면 당신의 인생 트랙 위에는 장애물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중요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트랜서핑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 뭐 다른 복잡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펜듈럼 찾고 중요성 낮추는 거, 이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한동안 그것만 집중하세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감각을 익히시고 체험을 해나가시면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트랜서핑 반은 해낸 거고요.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통하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236페이지.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들여 삶을 즐기도록 자신을 놓아주라. 뭔가가 당신의 잔치를 회방 놓는다면 즉시 당신이 어디서 중요성을 높여 놓았는지를 점검해보라. 당신은 왜 가슴에 중압감을 느끼는가? 이 질문에 표준 정답이 있다. 자신을 너무 압박하고 있거나 목표가 이루어지기만을 안달하며 기다리고 있거나 뭔가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힘을 빼라. 네, 힘을 빼라. 네, 여러분 이완하십시오. 마음의 이완, 심리적인 이완. 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완을 하는 것도 이 개인차가 있어요. 이 사례처럼 그냥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에서 그리고 살아왔던 패턴에서 건드려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행동화함으로써 변화하는 것이지 그냥 마음 먹는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먹어서 되는 것 같으면 이미 트랜서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금방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마음 먹는 대로 안 되고 아는데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세밀한 코칭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의 안락지대가 충분히 넓지 않으면 시류에 빠져들 수 있다. 네, 안락지대 옛날에 주제 다뤘죠.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목표를 이루려면 내가 그것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받는 그릇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안락지대가 굉장히 좁은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아무리 사념을 방사하고 정신 개조를 하려고 막 아침마다 소리치고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잊기 위한 행동, 발버둥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두려움을 정면으로 직면해서 이 두려움의 근원이 뭔가, 사실 공허한 두려움이었구나, 막연한 두려움이었구나, 허상 같은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가지기로 한 마음의 결정은 한결같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자신을 설득시켜 확신을 심어주려고 애쓰지만 말라.
자신을 설득시켜 보려고 아무리 오랫동안 애써봤자 그것은 전혀 쓸모없는 짓이다. 자기 암시와는 반대로 의도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음을 뜻한다. 네, 자신을 설득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믿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꾸 구호를 남발하고 뭔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확신하는 말을 막 하려고 하면은 그 이면에 두려움이 있지 않은가, 불안이 있지 않은가, 의심이 있지 않은가를 찾아보시고 먼저 그 의심을 들여다보세요. 그냥 그걸 무시하는 행동으로서 그걸 덮으려는 행동으로 막 자꾸 하면은 안 덮어집니다, 그게. 우리는 덮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덮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힘이 없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치워야 돼요. 벗겨내고 들여다보셔야 된다고요. 근데 두렵잖아요. 두려워서 안 보면 안 볼수록 두렵다니까요. 근데 두렵다고 해서 두려움이 뭔가 보자고 하면 별게 아닌 것을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란 주제를 여러분들이 삶에서 해결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의 발목이 잡혀서 이미 가지고 있는 역량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그러죠. 야, 멀쩡한 너는 왜 그러고 사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네가 왜 이러고 살아.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게 다 이런 두려움에 발목 잡혀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살면서 실질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체가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온전히 느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 실체 없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스스로가 키워낸 두려움. 어릴 때 나에게 프로그래밍 됐는데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는데 계속 그거를 의식에서 무의식에서 키워나간 거예요. 그러한 두려움이 오늘날 어른이 돼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갉아먹고 있고 에너지를 계속 뽑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 자동이체 아시죠? 자동이체. 은행에 자동이체 해놓으면은 내가 알든 모르든 그날 되면 돈 빼가잖아요. 심리적인 에너지 차원에도 펜듈럼이 딱 꼽아놓고 계속 뽑아가는 거예요. 자동이체. 그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여러분들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이걸 덮어보려고 하는 행동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여러분들은 크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일시적인 변화는 있지만 그걸 덮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덮는 걸 이제 그만하시고요. 그걸 잊으려고 돌아다니는 거 그만하시고 멈춰서 두려움을 직면하셔야 돼요. 중요성도 없고 목표를 이루려는 욕망도 없다면 의도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 오직 가지기로 한 그리고 발을 움직이기로 한 마음의 결정만이 있다. 네,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냥 할 수 있는 힘은 하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옛날에 싫어했던 그 문구가 있어요. 하면 된다. 절망 말라. 하면 된다. 이 말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그게 사람을 속이는 말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걸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이때 그걸 느꼈어요. 계속 그 관광지에서 기념품으로 사온 거에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절망 말라.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집에 그게 있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제가 계속 생각을 했어요. 절망 말라. 하면 된다. 근데 계속 제 안에서는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하면 되는 게 아닌데, 하면 모든 게 되는 게 아닌데 왜 하면 다 된다고 그러지?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저를 생각에 빠지게끔 했어요. 아무도 모르죠. 저 혼자서 이거 보고서 생각한 거니까. 근데 이 생각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까지 갔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하면서 이게 풀렸죠. 왜 저 말을 내가 싫어했을까? 절망 말라. 하면 된다. 하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왜 하면 되냐고 얘기를 하냐 이거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면은 뜀틀에 걸리는데 너는 왜 자꾸 되냐고 얘기하냐고. 네가 된다고 얘기할수록 나는 더 힘들어. 난 안 되는데 네가 된다고 그러니까 더 성질나 나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절망 말라 하면 된다는 그 말에는 굉장히 많은 함의가 담겨 있는 거고 그것이 보편적으로 맞는 말일지 몰라도 강론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부 다 케이스마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적용점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몰랐기 때문에 내 상황에서는 그 말이 이질감 있게 안 와닿는 것이었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나중에 알게 된 건 뭘까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다. 근데 그 말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했다. 근데 아무도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았고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랜서핑은 그런 원리에 대해서 상당히 정교하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꿈은 이루어진다, 생각하라, 뭐 상상하라, 현실이 될 거다, 뭐 상상하라, 부자가 될 것이다. 그냥 그 구호에 여러분들이 흥분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구호에 흥분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펜듈럼에 낚이는 겁니다. 뭘 다 말해줘요. 다 말해주기는. 뭐 부의 원리를 뭘 다 말해줘요. 다 말 안 해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제어가 안 돼서 그래요. 욕망이, 중요성이, 이런 것들이.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계속 속는 겁니다. 계속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의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뭐죠? 읽고 마칠게요. 힘을 빼라. 그리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지 말라. 그저 고요히 가능태 흐름을 따라 움직여 가라. 네. 여러분들 그 삶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흐름이 서서히 상승하고 있는 것이면은 지금 당장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것은 상승을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이 여러분들이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점검하고 배우고 넘어가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그것을 잊기 위한 발버둥을 쳐봐야 소용이 없다. 계속 되풀이될 뿐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간 그리고 지난 1년간, 지난 5년간, 지난 10년간 나는 얼마나 변했는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사진이 있다면 옛날 사진을 보면서 비교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얼마나 고와지고 고양되고 예리해졌는지 아니면 얼마나 둔탁해지고 둔감해지고 낡아졌는지 위축됐는지 여러분들 잘 비교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서서히 상승하는 그 과정으로서 큰 그림을 보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트랜서핑을 제대로 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제로 만나기로 할게요. 좋은 에너지를 계속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조용한 곳에서 묵묵히 이 영상 쫓아오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